자, 물리원 간지쌤입니다. 빛의 이중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172쪽에서 173쪽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광전효과 그림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면 자, 여기 이 빛 광자라고 아인슈타인이 했습니다. 광자라고 했고, 그리고 이때의 에너지를 HF라고 높이를 나타냈죠. 그런데 요 W 일함수 기억나죠? 일함수. 전자를 끄집어내기 위한 최소의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 값이 요 광자 에너지보다 좀 더 커요.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줘도 얘는 여기까지 못 오고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세기가 약한 빛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HF예요. 요 알갱이 하나하나가 HF예요. 그런데 여기에 금속의 일함수는 HF0인데 자, F하고 F0 중에 누가 클까요? F0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세기가 센 빛을 한번 줘볼까요? 세기가 센 빛은 HF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6개예요. 16개를 아무리 세봤자 이거 하나당 전자 하나가 반응하기 때문에 얘의 일함수는 HF0. 얘의 알갱이 전자 하나랑 요 광자 하나 HF랑 얘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튕겨나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와봤자 1대1 반응입니다. 그래서 일함수 볼까요? 여기서 일함수는 금속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최소한의 에너지고요. 이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줘야만이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일함수는 그때의 한계 진동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 진동수는 역시 진동수 F0에 H를 곱한 게 W는 HF0가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은 광자의 에너지가 일함수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래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광자 몇 개? 한 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HF0보다 작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광전 이 그림에 대한 이렇게 네 가지 줄을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해봤어요. 광전자는 금속에서 방출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무리 많아봤자 한 개의 전자도 방출되지 않고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세더라도 방출되지 않고 빛의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방출되지 않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많은 수의 광자, 빛의 세기 세고 빛의 양이 많고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일함수보다 큰 경우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오버돼 가지고 오버된 것만큼 뭔가 운동 에너지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자, 광자 여기 빨간색 광자가 에너지가 있고 그 높이가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HF. 자, 일함수 HF0가 되겠죠. 일함수의 높이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튕겨 나오고 이만큼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약한 빛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각각이 반응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8개의 전자가 광전자가 방출됐고 16개니까 16개의 전자 방출했어요. 그러면 세기가 센 빛 16개면은 광전자의 개수도 많아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볼게요. 광전자는 즉시 방출된다.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전자 수 많아진다. 보세요. 많아졌죠. 빛의 양이 많을수록 많아진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자외선과 같은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춘다. 자, 이게 빛이 아니라 자외선이면은 요 F가 커지겠죠. F가 커집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있겠죠. 광자가 더 높은 곳에 HF'의 자외선의 진동수가 있겠죠. 그러면 들어와서 일함수는 그대로니까 얘 전자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겠죠. 요만큼. 그럼 얘의 운동 에너지는 더 커진다는 거죠. 얘가 커지기 때문에 일함수는 그대로고
커진 거에 대한 만큼 여기서도 이 함수를 뺀 여기의 에너지가 여기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과 같이 진동수가 큰 빛은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커진다. 자, 이유는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보세요. HF는 F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F가 커지면 얘의 광자도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공급된 에너지가 자 100줄이다. 이게 100줄이다. 그러면 얘는 일함수는 20줄이다. 그러면 얘는 일함수는 80줄이다. 그럼 얘는 한 개당 20줄인다. 이렇게 된 겁니다. 100은 80하고 20으로 나뉩니다. 운동에너지가. 그런데 얘를 200으로 바꾸면 얘는 그대로잖아요. 바뀌지 않고. 그러면 얘 20줄이 있던 게 120줄이 된다는 거죠. 이거 두 개 합쳐야 200이 되니까.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여기에 진동수가 높으면 운동에너지도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방출된 진동수 조건은 무엇인가? 어떤 진동수보다 커야 됩니까? 한 개 진동수보다 커야 되죠. 자, 그리고 광전 효과를 이렇게 문제가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1, 2, 3의 실험 결과를 파동설로 광전 효과 실험 결과에 해당할 수 있을까? 파동설로는 설명할 수가 없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입자설로 설명한 것과 파동설로 설명한 것을 표로 나눠봤어요. 1번에 대해서, 2번에 대해서, 3번에 대해서. 자, 이거 어떤 실험이냐면 아주 센 빛인데 얘가 지금 탈출할 줄 알았는데 탈출 못해요. 이거는 이제 입자설로 설명해 볼까요? 입자설은 특정 진동수보다 작으면 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이 특정 진동수, 한 개 진동수보다 작으면 아무리 빛의 양이 많아도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세기는 약하지만 진동수가 큰 빛. 그러면 특정 진동수가 얘 한 개 진동수보다 크다라는 것은 즉시 방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수가 어떤 한 개 진동수보다 크면 아무리 세기가 약하도 1대1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즉시 방출되는 게 입자설입니다. 바로 그냥 빛의 속도로 충돌해서 바로 나오는 거. 자, 이거 보세요. 이번엔 약한 빛일 때는 하나가 나오잖아요. 근데 센 빛이면은 요 하나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더 클 줄 알았는데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센 빛이 나와도 얘의 운동 에너지는 약한 빛, 센 빛. 여러분들 약한 빛, 센 빛은 빛이 한 개고 센 빛은 빛이 한 개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대놓고 비약을 한다면 약한 빛은 빛이 한 개, 광자가 한 개, 센 빛은 광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세 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개가 와도 얘의 운동 에너지, 전자의 EK, 얘의 EK는 서로 얘가 더 센 빛이니까 많을 줄 알지만 얘 둘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입자설로 어떻게 설명했냐? 방출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 EK 있죠. 이 EK는 빛의 색이랑 상관이 없어요. 빛의 뭐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빛의 진동수하고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빛의 진동수하고만 관계가 있어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파동설로 설명을 못하는 거 봐볼게요. 자, 1번 탈출할 수 알았는데 아무리 세봤자 탈출 못한다. 자, 파동설은 원래는 뭐냐면 빛의 세기만 충분히 세다면 빛의 진동수와 같이 상관없이 빛의 세기는 빛의 양이 많으면 양이 많을수록 보강 간섭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뺄 수 있다는 게 파동설인데 진동수와 관계없이 전자가 방출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진동수와 관계 있죠. 그래서 방출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세기만 한다면 방출돼야 되는데 방출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방출되지 않은 것을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즉시 나와 버렸어요. 보세요. 빛을 흡수한 전자가 금속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얻으려면
에너지를 모아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즉시 방출됐어요. 설명을 못한 거예요. 자, 빛의 세기만 세면 전자가 방출돼야 되는데 방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못한 거예요. 이번엔 빛의 세기가 세면 빛의 세기가 셀수록 에너지가 크므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전달되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안 커지고 그대로죠. 심지어는 센 빛이 비면 광전자의 개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개수만. 여기 개수가 더 늘어나겠죠. 광전자가 나오는 개수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커야 하는데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커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과 게다가 많이 방출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광전 효과와 광전 효과에 대해서 입자설과 파동설 비교 설명하는 것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영상 정보 기록 장치, 전화 결합 소사, CCD,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핵심 부품인 CC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